임플란트를 시술한 부분은 턱뼈의 성장이 정상적인 성장보다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없이 임플란트를 시술하게 된다면 경우에 따라서 아래 턱뼈의 신경 손상 확률이 좀 올라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회복이 안 되고 손상을 입어서 신경이 감각이 없는 채로 남은 여생을 사신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치과의사이자 구강아가면외과 전문의 박성호입니다. 대부분은 치아가 빠지면 임플란트를 바로 시술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경우에 그렇지는 않은데요. 대표적인 경우가 교정 치료를 앞두고 있는 환자분들입니다. 예전에는 10대, 20대만 교정을 많이 하셨는데 요즘에는 심미적으로 관심이 다들 많으셔서 30, 40대 환자분들도 교정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교정을 앞둔 계획이 있다면 임플란트는 잠시 미루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교정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치아 자체를 움직여서 예쁜 치아를 만드는 것이 교정 치료인데요. 임플란트는 뼈에다가 임플란트 기둥, 픽스처를 식립을 하게 되면 그 픽스처는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가 교정 계획이 있다면 전반적으로 치아를 어느 정도 완성을 해놓은 상태에서 빈 공간을 임플란트로 메꾸는 것이 치료 순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병원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고 내원하신 환자분이었는데요. 환자분이 교정을 아직 완료되지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치아가 이동을 해야 되는데 임플란트 때문에 교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 병원에 오셔서 실제로 임플란트 다시 제거를 했다가 환자분께서 교정을 마치고 다시 내원을 해주셔서 그때 저희가 올바른 위치에 임플란트 시술을 해드렸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바로 시술을 하면 안 되는 두 번째 경우는 성장기에 있는 환자분들입니다. 아직 턱뼈 성장이 멈추지 않은 10대까지 또는 20대 초반까지도 그런 환자분들은 치아가 빠졌다고 바로 임플란트 시술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턱뼈의 성장이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임플란트 시술 후에 다시 턱뼈가 자라서 치열이 맞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요. 임플란트를 시술한 부분은 턱뼈의 성장이 정상적인 성장보다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할아버지 손잡고 손녀딸이 치아가 빠졌다고 오셔서 임플란트를 같이 상담을 하셨는데 아직 성장이 멈추지 않았으니 성인이 된 이후에 임플란트 시술하시는 것을 추천드렸습니다. 일단 성장기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주로 이제 빠진 자리를 가철성 보조 장치를 통해서 쉽게 말해서 인공치죠. 인공치를 통해서 그 공간을 일단 유지하는 방향으로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장이 멈추고 나서 임플란트 시술을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심는 것이 추천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잇몸 상태가 너무 염증이 심해서 또는 위턱뼈 쪽에 축농증이 너무 심하다던가 잇몸뼈가 너무 적어서 바로 임플란트 시술을 하기에 뼈 상태가 너무 약한 경우 또는 아래 턱뼈 같은 경우 턱뼈 안에 신경이 지나갑니다. 그 신경이 너무 가까운 경우에도 뼈 이식을 좀 통해서 뼈를 좀 만들어 놓고 나서 시술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약에 아래 턱뼈에 뼈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뼈 이식 없이 임플란트를 시술하게 된다면 경우에 따라서 아래 턱뼈의 신경 손상 확률이 좀 올라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 아래 턱뼈의 신경이 손상된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감각신경인데 그 아래 턱뼈 신경은 가운데를 기준으로 한쪽에 입술과 턱끝의 감각을 담당하는데 이런 신경의 손상이 오게 된다면 이쪽 해당 부위에 감각이 둔하다던가 쉽게 말하면 만져도 잘 모른다던가 밥풀이 붙어도 모른다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회복이 되긴 되지만은 회복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회복이 안 되고 손상을 입어서 이 신경이 감각이 없는 채로 남은 여생을 사신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시술을 오히려 좀 빨리 앞당겨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이제 앞니가 그런데요. 보통 앞니는 어금니 쪽보다 잇몸뼈가 굉장히 얇습니다. 근데 치아가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잇몸뼈는 자기가 이제 필요 없는 줄 알고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앞니는 뼈가 얇기 때문에 조금만 더 줄어들어도 나중에 임플란트 시술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일어난다. 경우에 따라 시술이 못하게 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보통 앞니는 치아를 뺀과 동시에 바로 임플란트를 심고 그 다음에 현재 있는 뼈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빈 공간을 뼈 이식을 통해서 잇몸뼈를 지키는 방법이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면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신 분들보다는 전반적인 잇몸 상태, 치주 상태가 아무래도 좀 더 좋은 편은 맞기 때문에 더 잇몸 상태가 나빠지기 전에 시술을 받는다면 당연히 회복 속도도 빠르고 또 임플란트가 완성되고 나서도 심미적으로도 더 예쁘게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에 적절한 시기에 빨리 오셔서 진단받고 제대로 된 시기에 시술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치과 의사들은 아무래도 구강 관리를 잘 하고 양치질, 치실도 다 모두가 잘 쓰고 있어서 치과 치료를 서로 해주는 경우가 사실 많지는 않은데 한순간에 뭐 음식을 잘못 씹어서 치아가 깨지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저도 닭뼈를 한번 잘못 씹어서 치아가 깨진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크라운 치료를 서로 동료 치과 의사끼리 해준 적이 있는데, 간혹 살릴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치아가 깨진 경우는 임플란트 시술을 해준 적도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최대한 치아를 살리려고 노력은 하지만은 치아가 살릴 수가 없는 상태면 물론 마음에 아쉬움이 있고 속은 상하지만은 과감히 그냥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할 때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 임플란트가 필요한 경우에는 무서운 감정이나 부정적인 인식으로 시술을 피하시기보다는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으신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경우와 하지 말아야 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금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